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별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립적 별칭이 있고 이 부정적 별칭 그리고 긍정적 별칭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독고다이 되겠죠. 독고다이 홍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지 발전 그게 가장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별칭이 되겠죠. 그 밖에도 홍틀러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을 이제 보면요. 럭비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어디로 튈까 이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할 말은 반드시 한다. 속에 뭐 들어있는 것을 자기는 정해두지 못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냥 질러야 된대요. 그야말로 이제 이 직설적 스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근자에 와가지고 보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이제 계속해온 일관적으로 일관된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죠. 한동훈은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여권에서 보수에서 우리 당에서 품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전개해 왔어요. 그래서 반한 진영의 선두주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또 대선을 놓고 또 서로 경쟁해야 되는 사이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없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긍정적인 그런 어떤 논평이 많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소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외면하는 듯한 냉소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한동훈 대표를 까면서 정부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뭐 이런 그런 입장을 또 이렇게 밟았죠. 다분히 이제 이 계산된 어떻게 정치 공학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 들어간 그런 행보로 보일 수가 있겠죠.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거리가 생기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커지고 멀어질수록 더더욱 이제 그런 게 심했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보면은 이 홍준표 시장이 조금 스탠스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용산이 인기가 없다.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 수렁이 빠졌다. 못 헤어난다라고 판단했는지 이제 드디어 이제 용산에 대해서도 비판을 시작하더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그야말로 이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용산을 이제 까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홍준표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순장조가 되는 수가 있다. 용산하고 같이 가다가는 같이 공동으로 그냥 죽는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계속 거기 있지 않고 스스로 나오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계속 가다가는 뭐 같이 그냥 정치적 생명이 끊긴다. 순장조가 된다. 그것은 뭐 본인도 아직 정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제가 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이제 그런 글도 일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너무 이제 거기서 전횡을 일삼아서 대통령이 이제 갈아치우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속에서요. 홍준표 시장도 어쨌거나 지금 용산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다. 2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죠. 간신히 23%로. 어쨌거나 아주 낮은 지지율이고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등을 돌렸다. 특히 이제 중도층은 완전히 그냥 용산과는 완전 뭐 갈라섰다. 그리고 이 보수 안에서도 많이 지금 지지를 거둬들였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가 많이 빠졌더군요. 부울경에서도 많이 빠졌고 이런 거를 홍준표 시장이 읽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용산하고 손잡고 있다가는 같이 죽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요즘 와서 부쩍 이렇게 용산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미지근한 발언을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까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검사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격도 우리가 자초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먼저 반성해라라는 그야말로 이제 메시지 가운데서도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검사 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다. 정쟁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뭐 이야기.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요 정도는. 그리고 오늘 홍 시장은요. 자신의 SNS에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라고 있습니다. 울피아누스. 이렇게 흔히 이제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요.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 자신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일찍이 설파한 바 있다. 이것은 요즘처럼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전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 각자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면요. 정의에 따르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벌 받을 것은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딱 빗대서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 하나를 정의 구현하자면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김건희 여사를 마냥 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 홍 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반성을 하라라고 말하며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검사 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요거는 홍준표 시장이 그전부터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요거는 사실은 가끔씩 언급했습니다. 어쨌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으로 봐야 된다. 이재명은 결국 대선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심지어는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같은 인물은 우리가 볼 때는 대선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법정 구속되고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홍준표 시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재명은 야권에 이미 대선 주자가 확정되었다. 상수다라고 이야기했죠.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상수로 결정이 됐으니만큼 이제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옛날부터도 그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기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은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전략도 실패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일종의 길거리 장기판에 훈수 두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홍준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한동훈을 까던 그 스탠스에서 윤도 까고 한동훈도 까는 그 스탠스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전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닐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될 텐데 더 심화될까 더없이 우려스럽다. 결국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 이재명 만나서 서로 상생하라.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도 이렇게 만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만남을 권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그리고 야당, 제1야당 이들의 이제 이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제1당이니만큼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한다라고 할까요? 자, 한편 이 홍준표 시장은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월 2일까지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현재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방미 중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페이스북의 모 회사이자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인 메타 본사도 찾는다고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에 소속되어 있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의 정치 여정이 끝이 무엇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대구시장으로 끝날지 진짜 차기 도전해서 말이죠. 대선 후보가 될지 아니면 대구시장 같은 걸 한 번 더 할지 뭐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힘들죠. 어쨌거나 본인은 저런 모습으로 다소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런 분이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야말로 독고다이 홍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고다이는요, 흔히 이제 그 일본말에서 나오는 그 독고다이라기보다는 홀로 독자, 외로울 고자, 다이, 영어 다이 있잖아요. 죽는다. 홀로 가다가 그냥 혼자 죽는다. 그런 의미도 강해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